안녕하십니까. 구형식의 취재 수첩입니다. 김건희의 7시간 통화 기억하십니까? 김건희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6개월 이상 총 7시간 전화 통화를 한 녹음 파일이었는데요. 당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취재했던 기자가 장인수 기자입니다. 그리고 최근 용산 대통령실을 발칵 뒤집어 놓은 김건희 여사 명품 디올백 수수 장면을 특정 보도한 것도 장인수 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장인수 기자를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2년 1월에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가 있었으니까 벌써 2년이 흘렀네요, 거의. 예, 그죠? 1월이니까 예. 1년 11개월. 예, 1년 11개월. 거의 뭐 2년이 흐른 셈이죠. 뭐 윤석열 정부도 이제 출범한 지도 사실 뭐 1년 반 넘었고, 근데 그 1년 반 동안은 어떻게 지냈어요? 육아휴직. 육아휴직. 약간 한 1년 쉬었고요. 예. 올해 4월에 복귀해서 이제 외교안보팀 외교부 출입 기자로 MBC에서 이제 일하다가 지난달 11월에 이제 이 디올백 보도를 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나가서 디올백 보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백 수수 장면을 특정 보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명수 서울의 기자가 장인수 기자님한테 그 제보를 한 거였나요? 최초 그 정보를 준 거는 그렇죠. 작년에 9월달에 디올백을 전달하잖아요. 최종 목사가. 그렇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한 일주일 후쯤 됐을 거예요. 바로네요. 예, 바로. 이제 그게 촬영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명수 기자가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영상은 그 당시에 이명수 기자도 없었고 이제 목사님만 가지고 계신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랑 그 상황은 이명수 기자가 공유하고 있던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영상을 입수해서 보도하게 되면 MBC에서 하는 게 어떠냐, 파급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그러니까 이미 뭐 그 7시간 김건희 통화 녹취록도 장인수 기자한테 사실 이명수 기자가 넘긴 거였고, 그만큼 이제 이명수 서울의 기자가 이제 가장 믿을 만한 기자가 이제 장인수 기자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 참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7시간 보도를 이제 말아먹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흔히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한 보도였죠. 제가 했지만. 근데 사실 뭐 말아먹은 건 사실 장인수 기자가 아니고 사실 MBC라고 봐야죠. 아니 뭐 제가 제 이름 걸고 한 보도니까 그 부분은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아먹은 보도인데 그게 이제 이명수 기자가 저한테 제보를 했고 저를 믿고 잘하겠거니 믿고 이제 제보를 했는데 제가 7시간 보도를 말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참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제가 그때 그랬다고 그래요. 이명수 기자를 찾아가서 보도가 끝난 다음에 저도 기억이는 안 나는데 이명수 기자도 기분이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게 야심차게 이렇게 MBC에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서울의 소리에서 안 하고 MBC로 넘겼는데 오히려 이렇게 못했으니까 속이 상했을 텐데 제가 그랬대요. 찾아가서 이 기자님이 때리시면 제가 맞겠다. 딱 보고 제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얘기 듣고 그냥 이명수 기자가 그냥 좀 이렇게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맺힌 거를. 그래도 저 MBC 기자가 와갖고 이렇게까지 자기한테 사과하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보통 제보자가 한번 그렇게 제보를 해서 그 기자가 말아먹었으면 그 기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특이하게 아무튼 이명수 기자가 저를 믿어줘서 한 번 더 저는 그렇게 생각,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저한테. 너 그래도 나름대로 뭐 MBC에서 좀 한다는 기자 같은데 좀 한번 기자들 말로 흔히 이제 만회한다. 일본식으로 이제 반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해봐라. 해봐라. 너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치욕스럽게 그 중요한 보도를 말아먹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중요한 보도를 다시 한번 해서 너도 면을 살리고 이명수 기자 입장에서도 내가 믿었던 어떤 너에 대한 믿음이나 그런 기대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네가 그래도 좀 한다는 기자라는 거 한번 보여봐라. 이거 그냥 저한테 기회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저희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장인수 기자 하면 이제 MBC 기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보도는 서울의 소리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MBC가 아닌 서울의 소리 했는지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뭐 이제 뭐 MBC에서 뭐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된 MBC에서. 거죠. 예. 뭐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MBC에서는 그 취재윤리 위반에 대한 부분, 함정 취재에 대한 부분,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부담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MBC에서 점잖은 지상파 방송에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그거였어요.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명수 기자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건데 저를 믿고 제가 그 기대를 또 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MBC에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7시간 때도 그랬고 이 동영상 때도 그렇고 7시간 때는 이제 이명수 기자가 제 제보자였고 이번 디올백 동영상 보도는 이명수 기자, 최재형 목사님이 제 제보자인데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제보자한테. 뭐라고 하세요, 선배들. 그런 거 달라고 그럴 때. 우리 달라고 할 때는 이제 어쨌든 그 공익적 보도라고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제 하는 거죠.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약간 좀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 저 장인수 기자예요. 이런 거 제가 제일 잘해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이러고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아유 KBS 가봐야 뭐 KBS 누구한테 가시게. 뭐 이러고 SBS 뭐 SBS가 이거 할 거 같아요. 뭐 MBC로 오세요. 그리고 MBC로 왔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이러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7시간 망쳤죠. 그 다음에 이번에 디올백 저 못해요. 그러고 받았는데 저 못해요. 이러는 게 기자로서의 제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뭐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이나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두 번 다 말아먹고 못한다. 이게 사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게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MBC 기자잖아요. 나름 이름 있는 대학 나와서 공부해서 뭐 언론고시란 말은 전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MBC 공채 시험을 보고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MBC의 공채 기자인데 서울의 소리를 사실 매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그 기성 주류 매체들은 언론사라고 사실 인정도 안 하거든요. 거의 인정 안 하죠. 제가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있어요. 뭐 MBC, KBS, 뭐 한겨레, 조선일보 이런 데서는 경멸적이죠. 뭐 유튜브, 오마이뉴스도 좀 안 쳐주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거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계일보에서 그 기자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세계일보도 안 쳐줍니다. MBC 이런 데서는. 그런데 뭐 서울의 소리 그러기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자존심도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MBC 기자인데 MBC에서 세계일보에서 해갖고 한 19년 기자 생활을 했는데 서울의 소리에서 이거 자기네들가 하기에는 좀 큰 특종이니까 지상파에서 좀 해달라고 갖고 온 건데 내가 이걸 못한다라고 한다는 게 그 자체도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MBC 기자야 이러거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게 처음에 취재 아이템 자체가 킬된 겁니까? 아니면은 취재를 다 해서 이제 보도를 하려고 이제 그 방송 취재를 해서 보고를 한 거죠. 동영상을 입수하고 보도한 거죠. 동영상을 9월에 입수했고요. 그 전에 이제 보고를 좀 했었고 이런 걸 취재 중이다 회사에.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입수하고 당연히 입수를 했으니까 동영상 입수했다 이제 보도해도 될 것 같다. 동영상을 입수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수업이 걸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7시간도 사실은 직접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잡힌 그 방송 화면이었단 말이죠. 촬영 화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은 충분히 그 보완 취재를 통해서 격가지 취재를 통해서 사실 충분히 보도할 만한 팩트 자체는 성립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유일하게 믿을 만한 공중파라고 국민들께서 많이 생각하시는데 MBC인데 두 차례나 이렇게 보도를 못하거나 좀 부족했거나 이거는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이게 좀 뭐 저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그 MBC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도 그렇고 최재형 목사님의 이 그 디올백을 주면서 몰카로 촬영한 것도 그렇고 이게 기성 언론들이 갖고 있는 취재의 문법과 전혀 맞지 않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형식의 취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처음 접해보는 거죠. 기성 매체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주요 대선 주자의 와이프랑 기자가
누나 동생 하면서 새벽에 통화를 한단 말이죠. 이게 뭐 아시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상하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기존 매체에서 볼 때 이게 취재야? 이거를 그냥 보도해도 되는 거야라는 게 되게 헷갈려요. 처음에 보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디올백 보도도 어찌 됐건 주면서 촬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정 목사가 주면서 촬영을 했고 또 그 뒤에는 이제 이명수 기자가 또 사줬고 그러니까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취재가 정당한 거야? 합당한 거야? 그러면 이것도 뭐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기성 매체 기자들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함정 취재를 한다는 게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제보자인데 이 사람들을 고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함정 취재를 또 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거기는 취재가 불가능하죠, 사실은.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그러니까 취재는. 저도 그 부분은 이제 뭐 MBC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쉽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그 우리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팩트를 드라이하게 전달하면 판단은 시청자들 몫으로 남겨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아시잖아요. 기성 언론의 기자들이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답을 내려서 그 답을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이걸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유보한 대로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는 거를 별로 이렇게 하려 하지 않죠. 그런 보도를. 네. 저는 7시간 통화 때도 그 자료가 김건희 여사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텍스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촬영된 뭐 시간은 37분이고 대화 나눈 거는 28분이지만 그 28분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텍스트인 거거든요. 적나라하게 들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를 그렇게 약간 좀 저널리즘 교과서에만 틀로만 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취재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었던 거는 상당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장인수 기자가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한 내용을 이제 4차례 보도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목사님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스스럼 없이 받았다는 거, 김건희 여사가. 두 번째는 그 목사님이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한 스마트 워치가 보안 검색 과정에서 걸리지 않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목사님하고 김건희 여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 거의 뭐 이 대통령급 정도의 대화 내용이었다라는 것 등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크다랗게 문제라고 보도를 하셨고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그걸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명품 가방도 받았고 자꾸 명품 디올백만 얘기할 때 샤넬 화장품 그렇죠. 6월달에 80만 원어치, 정확하게 179만 8천 원이죠. 이것도 받았고요. 두 개 다 받았습니다. 팩트입니다. 이거는 뭐 부인을 못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뭐 부인도 안 하고 뭐 시인도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팩트니까 사실은 못하는 거죠. 지금 얘기를 일단 받았다라고 시인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이 꼬이게 될 테니까 아예 침묵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이나 호의를 무시할 수 없어서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해명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이후에 뭐 어떤 방법으로든 돌려주려고 했다고 하면 돌려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뭐 돌려주겠다는 얘기는 없는 거고 선이나 호의로 받았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선이나 호의로 다른 선물들을 했을 때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가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싸구려, 그냥 서민들이 입는 옷 이런 거 선물하겠다고 할 때는 그걸 호의로 받은 게 맞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표해야죠. 근데 그런 건 안 받거나 받아도 뭐 받았는지 어쨌는지 뭐 반응이 없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굉장히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그 최재형 목사가 그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그 선물을 맡겨놓기도 하고 아크로비스타의 코바나 컨텐츠 거기에 그 맡겨놓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는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도 구하는 정도의 그런 이제 선물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선물일 때는 면담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두 차례 면담이 6월 면담하고 9월 면담인데 이게 다 이제 샤넬 그 향수하고 화장품 세트 그리고 디올 300만 원짜리 가방일 때만 사실 또 면담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좀 명품을 좀 선호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선호하신다는 건 이제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산 것도 그러니까 함정 취재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어떤 거냐면 이명수 기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5월에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 만찬 그 150명만 참석했던 뭐 이재용 삼성 그렇죠. 부회장 뭐 네. 진짜 대한민국의 그냥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부호들 그리고 외교 사절단만 딱 150명만 참석하는 그 자리에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 초청으로 참석을 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도 사진 찍고 이재용 부회장하고도 사진 찍고 뭐 이준석 전 저기 뭐 국민의힘 대표인가요? 하고도 사진 찍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해서 이제 인사를 드릴 때 이제 어떤 선물을 사갈까 이거를 이제 이명수 기자랑 하필이면 이제 그 상의를 한 거죠. 이명수 기자 이제 김건희 여사랑 계속 그런 7시간 동안 대화한 경험이 있으니까 뭐가 좋을까 이렇게 하니까 이명수 기자가 명품 좋아하니까 명품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최재형 목사님이 그러니까는 통일운동 하시고 주요 업이 지금 뭐 어디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시고요. 그렇죠. 뭐 예, 미국, 다니고. 북한, 한국, 대한민국을 오가면서 주로 하는 게 강연. 그렇죠. 그리고 책 쓰는 거예요. 네, 책 쓰는 거. 그리고 강연하고 책 쓰는 게 무슨 돈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도 명품 사주세요 해놓고 목사님이 좀 뭐 형편이 넉넉치 않다는 건 아니까.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처음에 가서 사온 게 28만 원짜리 샤넬 향수예요. 예, 샤넬 향수 28만 원.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문제 삼을 생각이 처음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이거를 문제 삼으려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200만 원이나 300만 원짜리 샀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8만 원짜리 그냥 명품 좋아하니까 명품 사주세요. 그리고 28만 원짜리 산 거예요. 그래서 28만 원짜리만 전달했으면 미담이 됐겠죠. 고발이 아니라 뭐 김영란법 위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충 뭐 영부인이니까 28만 원짜리 향수는 선물할 만 하잖아요. 그렇죠. 뭐 샤넬이니까. 뭐 샤넬이지만 뭐 280만 원도 아니고. 근데 28만 원짜리 사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작지 않아라고 해서 이제 150만 원짜리 또 화장품 세트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렇게 된 거고. 아무튼 이 둘은 처음에 별 생각 없이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김건희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수단. 근데 김건희 여사를 무리 없이 만나려면 김건희 여사가 거절 못하게 하려면 뭐가 좋을까? 명품 선물 사서 주면 되겠네. 이거였어요 처음에. 근데 어떻게 저기 이명수 기자는 그 딱 디올 가방으로 샀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거래를 하고 있던 백화점의 디올 매장 에 갔단 말이죠. 그 사전에 그거를 인지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아니 몰랐습니다. 그러면 전혀 모르고 그냥 디올 매장이 있어서 간 건데 백화점에 그 이제 처음에 그 샤넬 향수는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에서 샀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세트는 또 이제 명동 신세계 본점에서 사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디올백 살 때는 명동 신세계 본점을 갔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명품 하면 백화점을 뭐 급을 그렇죠. 나누긴 그렇지만 이제 보통 이제 신세계를 많이 이제 고급스럽게 우리가 많이 치잖아요. 신세계 명품관을 그래도 많이 그렇죠. 사람들이 명품 살 때 이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명수 기자가 이제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신세계 명품관 이제 본점을 간 거죠. 신세계 명동 본점을 가서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디올이 보였대요. 근데 디올을 보는 순간 그게 떠오른 거죠. 그 전에 김건희 여사가 디올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디올 제품 입고 나온 게 여러 차례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도가 됐었잖아요.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디올을 보고 그제서야 맞다. 김건희 여사가 디올 좋아하지. 그러고 들어갔대요. 처음에 계획한 게 아니라. 야, 참. 그러니까 화장품 살 때도 이명수 기자는 별 생각이 없었고요. 디올 매장을 갔을 때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디올 제품을 사면서 이명수 기자가 물어봤대요. 혹시나 해서 김건희 여사가 디올 제품 좋아하니까 여기도 뭐 여러 차례 디올 제품 입는 게 노출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김건희 여사 여기 자주 오세요? 라고 별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바로 직원이 예 저희 단골이십니다. 야. 그 얘기 듣자마자 이제 핸드폰 꺼내서 녹음을 누른 거죠. 그러면서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이었던 건 아니었네요, 진짜로.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놀라운 게 진짜 놀랍네요. 그 상황에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또 다 녹음을 하고 나중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직원 보러 뭐 다 시키잖아요. 이렇게 막 보여보라고 하고 막 가격표 그렇죠, 찍고 그 앞에서 다. 그러니까 녹음할 거 다 녹음하고 김건희 우리 단골이다. 전화로 주문하신다. 당선된 다음에 다 얘기하고 실컷 얘기하고 이거 살게요. 그러고 가져가고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할 때 그 제가 좀 찍어볼게요. 그리고 다 찍고.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저도 기자니까 이 이명수 기자가 취재하는 걸 보면 기존의 문법과 다르기는 한데 기자들이 기존의 그 기성 매체 기자들이 취재하는 문법과 다르긴 한데 어떤 굉장히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그 원하는 어떤 그런 말을 이끌어내고 예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임기응변도 되게 뛰어나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거기서 긴장해서 이거를 막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막 찍을 생각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일단 취재 기자들이 명품 매장에 가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예, 명품 자체에 주눅이 들어요. 내가 여기 명품관을 들어가도 예, 아무리 되나 취재라고 저도 옛날에 그 이국철 그 회장의 SLS 회장의 또 이제 명품 시계를 바로 그 신세계 거기 명품관에서 까르티에 시계를 사서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선물해줬다고 그래서 거기 직접 간 적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명품하면 좀 주눅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몰카로 찍거나 이런 생각 못 해봤어요. 근데 이명수 기자는 그날 그래서 다 사고 나와서 직원 불러갖고 나 여기서 이제 선물 산 거 인증샷 좀 찍겠다고 인증샷 좀 찍어달라고 그래갖고 디올 직원이 그러니까요. 인증샷을 찍어줬어요. 네, 이명수 맞아요. 기자 매장 네. 앞에서.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런 어떤 임기응변이나 그 순간순간의 어떤 두뇌 회전.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정확하게 근거를 남기고 나중에 기사화를 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미리 계획한 게 아닌데도 그 순간순간 해서 다 그렇게 이제 취재를 하는 거죠. 그런 능력은 진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성 매체가 뭐 무시한다라고 하는데 기성 매체 기자들이 뭐 있다고 무시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성 그런 걸 매체들은 보면 그냥 무거워요. 무겁고 뭐 그 저널리즘 틀에 박힌 저널리즘 교과서에 맞게만 사실은 취재를 보통 하죠. 예. 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인데 그런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품 가방을 그렇게 스스럼없이 이렇게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냥 뭐 명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만으로는 해석이 되는 건지. 저는 이게 그 예전에 그 김갑수 평론가 뭐 선생님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세상을 사는 방식은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약육 강식. 예. 이 논리. 그래서 자기들이 그 끈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이나 이런 권력의 끈을 대서 자신들의 범죄를 무마하고 거기 잘 보이고 이렇게 해서 언제 살아남으려고 했고 예, 그때는 열심히 잘 보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 호텔 조남우 회장, 조남우 회장이랑 친하고 지내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어떤 명사들 이제 좀 좀 권위나 어떤 돈이 있는 사람들 있으면 어떻게든지 잘 보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선물 사다 갖다 바치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권력이 없을 때 그렇게 살았으니까 권력이 생겼을 땐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받는 게 이게 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입장에선 권력의 아래에 있을 때도 바쳤던 것처럼 권력의 위에 갔을 때는 당연히 밑에서 올라오는 걸 받는다. 이게 당연하게 받는 거죠. 그런 의식 구조가 있을 그러니까 거다. 그거에 대한 그 윤리, 그러니까 영상에도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갖고 있는 윤리적, 법적 어떤 그 감수성이나 도덕성이 있잖아요. 윤석열 처가는 그게 없어요. 취재해 보면 뭐 선배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300억 잔고 위조 증명하고 그 의료재단 차려서 나랏돈 그냥 요양비 그냥 뭐 몇십억씩 빼먹고 그게 왜 문제예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그리고 법원에 나가서는 온갖 거짓말로 그때그때 모면하고 또 법원에 내는 서류들도 그때그때 진술 바꾸고 뭐 서류들 다 막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썼다 저때는 저렇게 썼다 막 바꿔가면서 그래서 엄청나게 위증도 사실 많이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그 샤넬을 받을 때도 그렇고 디올을 받을 때도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이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 그럼 들어오세요. 그래서 만나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는 멘트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거 안 됩니다. 저 이제 뭐 대통령 부인인데 이런 거 가져오시면 저도 곤란해지고 목사님도 곤란해지고 우리 대통령 VIP도 곤란해진다. 이런 멘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아예.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또 명품 가방을 살 수 없어서 받은 것은 아닐 텐데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 만약에 이런 몰카가 찍혀가지고 선물 받은 게 찍혔다 했으면은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아니 뭐 탄핵됐겠죠. 그러니까 조정동을 비롯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먼저.